이제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 여부를 놓고 설왕설래가 오가던 게 불과 얼마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얼마나 또 몇 번이나 인하할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금리 인하기에 접어드는 게 확실해지면서 그에 따라 자산 배분이나 포트폴리오 수정이 필요한 때인데요.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홍 어서 대표님.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뭐 이제 우리 또 홍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또 그걸 거침없는 또 직설을 기대합니다. 우리 뭐 패널 분들이나 뭐 진행하는 사람이나 방송이라는 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워낙에 우리 홍 대표님 특유의 아니 저는 한 달 전에 깜짝 놀랐어요. 무슨 뭐 한국 주식 시장이 평생 답 없는 이유라는 그 영상 하나를 보고 썸네일이 정말 안타깝지만 한국 주식은 망했습니다. 아니 엄청난 수십만 명이 보셨던데 이거 괜찮으셨어요? 이런 거 찍고? 예, 뭐 다행히. 다행히 평생 답 없는 이 시장에서 지금 우리 홍 대표께서는 또 그걸 하시잖아요. 투자 자문을 갖다가 경영하고 계시잖아요. 이 아이러니는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예, 뭐 우리 주식만 하면 답이 없는 거죠. 우리 주식만 하면 답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 또 주식도 하지만 저는 주로 또 많이 하는 게 채권이나 금과 같은 상품들 투자를 되게 늘리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8월달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 물론 뭐 피해를 안 볼 수는 없는데 네. 원체 좀 한국 주식 비중이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잘 피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또 그 레벨에서 이제 종합주가지수 2,800 이상선에서 나왔던 동영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시장이 얼마 전에 그때 2,400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네. 또 사야죠. 제 말은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어떤 추세적 상승, 대세 상승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조심하라는 거고 우리나라 시장은 안타깝지만 네. 쌀 때 사야 되는 시장이지 이게 몇 년 계속 오른다라는 생각을 하기에는 좀 펀더멘탈이라든가 주식시장의 문화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분산해서 투자하자.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좀 쌀쌀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질문 이렇게 가볼게요. 앞서 우리 은행의 최전의 이코노미스트하고도 나눈 얘기긴 합니다만, 자 지금 당장 이달 중순에 우리 설 연휴 마지막 날 나오는 FOMC에 거기서 25bp를 내리느냐, 50bp를 내리느냐, 이거 중요합니까 지금?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네. 50bp 인하가 된다면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예, 왜 그러냐면 역대 이제 우리가 외환시장 개방된 다음에 4번 정도 미국의 금리 인하 국면이 있었는데요. 그 금리 인하 국면을 다 살펴보시면 전부 25bp 인하로 시작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빅컷을 했다라는 건 연준이 그 전에 정책 실수를 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네. 제때 못 내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7월에 내렸어야 네, 되는데 네. 9월에 내리는데 7월에 못 내린 것까지 저희 50bp 내릴게요라는 뜻이니까 그건 뭘 의미하냐면 자신의 정책 실수, 미스를 인정한다라는 거고 그 미스를 인정한다라는 건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 한국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의 빅컷은 이제 미소 커브에서 보면 달러 강세 제로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달러 강세가 나타날 때 우리 주식시장 좋은 적이 없으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베이비 스텝 0.25%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근데 만에 하나 0.25%가 아닌 0.5나 0.75가 나온다면 굉장히 안 좋은 신호니까 위기 대응 플랜을 가동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25bp가 시장 측면에서 좋네요. 그냥 아무 일 없는 거죠. 예, 그래요. 예. 뭐 어찌 됐건 지금 금리 인하 이제 기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포트폴리오 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럴 때 제일 좋은 자산은 미국 리츠랑 그리고 미국 모기지 채권입니다. 리츠랑 모기지 채권. 예, 모기지 채권 그 MBB라는 네. 티커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모기지 채권 지금 쿠폰 레이트가 한 6.4 나오는데 예, 가격도 최근에 그 6.4 정도 나오니까 쿠폰이 6.4나 나오니까 가격이 상승하기 사실 어렵거든요. 네. 전 그냥 채권입니다. 그냥 완만하게 움직이는데 최근 미국의 리츠 ETF와 함께 미국 모기지 채권 ETF가 최근에 아주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결국 투자자들이 앞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빅컷의 가능성을 시사한다라는 건 네. 불황이에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불황이 출현하게 될 때 정부가 금리를 인하하는 목적은 결국 부동산 살리겠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여러 가지 지표들, 소비라든가 생산 같은 지표들은 반응이 느려요. 네. 그런데 금리 인하에 가장 반응이 빠른 곳은 부동산입니다. 우리도 그렇고요. 미국도 다 마찬가지로 부동산이 점점 그 금융 상품화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아주 공격적으로 인하될 때 거의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좋은 자산이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다양한 캐시플로우를 주는 자산 중에서 제일 매력적인 자산은 바로 미국의 리츠 ETF 그리고 그 다음이 MBB로 대표되는 미국의 모기지 채권 ETF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쪽 시장은 괜찮아요. 미국은 우리는 뭐 지금 뭐 부동산 PF 부실 이거 뭐 해결도 안 된 것 같고 아직도 여전히 부동산 관련해서는 서울 지방 양극화된 가운데에 올라오는 영상들 보고 있으면은 뭐 곡소리가 난다는 둥 이러는데 미국 부동산 리츠 쪽은 괜찮아요? 보시기에? 제 이렇게 돌직구를 자꾸 오늘 날리시는데요. 물 좀 마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소장님하고 방송하면 이게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오죠. 네. 그래서 미국의 그 상업용 부동산 롤오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이제 이게 현실이고요. 정확하십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들이 올해 연초부터 계속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예. 왜 모기지 채권이나 모기지 리츠 상품들이 인제 오르냐 하면 바로 방금 말씀하신 야 이거 진짜 디폴트 리스크 있는 거 아니냐. 더 나가서 상업용 모기지에 대해서 이거 의문이 제기되는데 우리 투자해도 되냐라는 회의감들이 지금까지 가격을 눌렀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런 리스크는 있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되면 적어도 롤오버 될 때 금리가 예전처럼 높은 금리가 아닌 좀 롤오버하면서 리파이낸싱하면서 예. 금리를 낮출 수 있다면 파산 리스크는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 그 차원에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공실이 높은 자산들은 답이 없죠. 그러나 예. 이제 롤오버 과정에서 야 이렇게 높은 금리에서 수익이 나냐라고 우리가 걱정했던 자산들은 살아날 여지들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경기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솔직히 상업용 부동산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리파이낸싱이 가능한 알짜 자산들 같은 경우는 또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선별적 접근이 필요한데 문제는 우리가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의 다양한 그 수많은 리츠 상장 ETF를 죄송합니다. 상장된 리츠를 다 고를 수 없으니 그냥 저는 시장 전체를 투자하는 저 지금 표시되고 있는 저런 뭐 뱅가드라든가 차스 시합 같은 전체 시장을 투자하는 리츠를 추천하는 것이죠. 네. 그럼 미국채 ETF 지금 사도 괜찮은 거예요? 두 분 왜 이러세요? 아니, 바로바로 치고 들어오시는데요. 이 저희 짧은 시간에 많이 또 들어야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국채 ETF를 사는 것보다는 네. 현재 제 의견은 네. 한국 국채 ETF가 더 낫지 않나. 그래요? 왜냐하면 미국보다 우리가 경기가 저는 더 안 좋다고 보니까. 예, 그 방금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부동산 PF 문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기가 더 안 좋으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국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이미 우리 역전이 발생했잖아요. 우리나라 정부 정책 금리는 3.5%인데 뭐 이미 2%대 찍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만큼 금리들이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는 더 내려갈 리스크가 있다. 왜냐하면 부동산 PF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게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이 저는 죄송합니다. 미국이 베이비 스텝을 한다라면 그건 달러 약세 신호거든요. 왜냐하면 빅컷을 하면 좀 문제가 되는데 베이비 스텝이면 문제가 없는데 그 베이비 스텝이 나타나게 될 때 이제 달러의 약세 가능성들이 높으니까 우리가 또 미국채 이런 거 투자할 때 환해지한 걸 사면 또 문제 없다 그러시겠지만 환해지 과정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국채 투자한다면서 그냥 예금 금리보다 플러스 알파를 노리고 국채 ETF를 사는 건데 해지 비용들 막 2%, 3%를 물면서 그걸 사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대부분 환 오픈돼 있는 미국채 ETF를 사게 되는데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미국의 정책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들이 부각되면서 미국의 2년물 국고 금리가 내려갈 시기에는 항상 미국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이게 예외는 있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중기적으로 볼 때 불황이 아닌데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앞으로 계속된다고 가정하면 달러의 약세 압력들은 좀 있지 않겠나. 그러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쿠폰이 굉장히 많이 준다든가 가격의 상승 그렇죠. 저 지금 그림이 나와 있는 것처럼 빨간 선하고 파란 선이 거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냥 붙어 다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들이 부각되는 시기에는 달러는 좀 약세로 간다. 특히 아까 위엔화 이야기를 아까 예. 재밌게 들었는데요. 중국 위엔화가 강세로 간다라는 건 결국 위엔 캐리 트레이드도 준다라는 뜻이거든요. 위안 캐리 트레이드도 그게 줄어든다. 그게 한 2조 달러 정도 됐습니다. 사실 엔 캐리 트레이드보다 위엔 캐리 트레이드 규모가 더 큰다고 저희는 추정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외환 보유고와 누적되어 있는 무역 수지와의 차이가 대부분 캐리 트레이드 자금으로 해외 나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지난 한 2년간 대략 누적적으로 보면 한 2조 달러 나갔습니다. 그 2조 달러 나갔던 그 돈들이 이제 중국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생기면서 최근에 달러 위엔 환율이 떨어지고 있고 달러 위엔 환율은 결국 아시아 통화에 대한 강세 베팅을 불러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미국 모기지 채권이나 미국 리츠야 가격 변수니까 그리고 거기는 쿠폰도 넉넉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네. 미국 국채는 이미 많이 빠진 데다가 거기다 환해지 비용도 환해지 비용이고 이러니까 투자하기에 좀 저는 어정쩡한 포지션이다. 따라서 굳이 투자를 하고 싶다면 채권을 투자하고 싶다면 미국의 모기지 채권, 한국 국채 이런 전략이 어떠냐? 미국 그래서- 모기 채권, 한국 국채. 예, 그렇습니다. 아, 여기 우리 또 홍 대표 나오시면은 이거 자꾸 질문지 없는 얘기를 자꾸 여쭙고 싶은데 아니 아까 전에 우리 저 미국, 한국, 일본 기준금리 추이 저기서 어쨌거나 한은은 지금 금리를 내리기가 부동산 때문인 것 같은데 예. 가계대출 급증하고 이런 것 때문에 못 내릴 것 같다. 자 어쨌거나 우리나라 경기 안 좋은 거는 뭐 대부분 그거 하는데 도대체 경기를 어떻게 살릴 거냐 그러면은 뭐 전 정부에서는 뭐 툭하면 추경이었습니다만 추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렇게 조심스러운 현 정부고 그러면 금리 인하냐 했더니만 금리 인하하려니 한은은 이게저게 걸리는 게 많고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는 좀 아쉽다 정도까지 나왔고 그러면 저기서 꼼짝도 못하고 있으면 이제 5.5에 있는 미국은 줄줄줄 내려오고 맞습니다. 제로에 있던 일본은 꾸물꾸물 올라와서 우리 3.5에서 3명 다 만나나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저는 일단 한국은행이 실기했다고 보는 쪽이에요. 실기했다. 실기했다. 이번에 나온 그 상반기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상반기 실적 통계를 보는데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런 통계가 나올 거라는 걸 알고는 있죠. 예.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숫자를 정확하게 받아들고 나니까 금융감독원에서 어제 나왔는데 예. 이런 통계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각오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2002년 카드 사태냐 2010년 저축은행 사태나 이런 이제 두 번의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파산 리스크 또는 금융기관의 신용경색 리스크로 인해 내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수출로만 간신히 경제가 돌아가던 예. 그 양극화의 시기가 우리 두 번 있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게 지금 전 출현한 게 아닌가. 특히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수신도 줄었고 예. 그리고 상호금융 같은 경우는 세상에 가계대출을 9조 원이나 줄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가 리스크 관리 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뭐 전세자금 대출 이야기도 나오고 하지만 아무튼 계속 정부는 이런 연체율 상승과 가계부채 리스크들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자꾸 이제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을 살리는데 주력을 하고 건전성 관리에 주력하는 과정에서 내수 경기는 이제 나락으로 가는 거잖아요. 내수 경기 나락으로 가는 과정에서 아무 기댈 데도 없다라는 아까 저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참 암담한 거죠. 네네. 남아 있는 대안이라는 게 정부가 쓸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게 두 팔인데 한 팔은 묶여 있으니까 금리 인하 말고는 답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참 금도 여쭤봤어야 되는데 시간이 아쉽네요. 그러네요. 네, 다음번에 여쭤볼게요. 오늘 내용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